21번부터 2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지만 차분히 읽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내용을 꼼꼼히 표시해 가면서 읽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다.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 암호가 등장하였다.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복호화 과정을 거치고 연산을 수행하고 다시 암호화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 암호가 등장했다는 거죠. 자, 동형 암호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랑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 암호라고 하고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 암호라고 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 암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동형 암호의 종류가 세 가지 나온 거죠? 부분 동형 암호, 제한적 동형 암호, 완전 동형 암호. 자, 이 세 가지의 각각의 특징들을 선생님이 지금 물결로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가 보죠. 완전 동형 암호는 자, 이 중에서 자, 완전 동형 암호는 이 세 번째 암호였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 동형 암호 선생님이 다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형 암호였던 자, 이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과 CRT 기반으로 나뉜다. 네, 다시 그러면 격자 기반과 CRT 기반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중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자,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한다. 자, 선생님이 특징에다가만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암호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암호키 P에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는 거죠. 네,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자, 원문에 더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류값이 커지게 되며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문에 오류값이 누적되면 자, 너무 오류값이 커지면 원문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어떤 한계치에 다다르면 이걸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하는 거죠.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자, 복호화 회로를 통해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 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물론 오류 값이 추가는 되지만 이렇게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 작아서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국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그 글 안에 많은 정보량을 넣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정보 시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시험 문제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보량만 밑줄을 그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따라가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 암호문의 값이 10에서 100배가량 커져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하였다. 자,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동형 암호 중에서 완전 동형 암호를 보고 있고, 그 안에 다시 두 가지, 격자 기반과 CRT 기반 을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CRT 기반 동형 암호를 보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자, 정수로 암호키를 사용하는데 원문을 그 정수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이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암호키가 2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예가 나오네요. 어떤 예를 들어줬냐면 원문 A, B, 정수로 된 원문 A, B. 자, 이거를 덧셈 연산할 건데 암호키를 2개로 잡았을 때 어떻게 동형성을 갖게 되는지. 자, 우선 서로소인 임의의 정수 P와 Q를 암호키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 서로서는 오른쪽에 뜻이 나와 있죠? 공약수가 없는 거 1 이외에. 자, 암호키로 정하고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AP, AQ, BP, BQ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나머지 값이 원문 A, B의 암호문이 된다. 자, 이게 암호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P와 BP, AQ와 BQ끼리 서로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어쨌든 암호키보다 그러면 작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연산 수행의 결과값인 AP 플러스 BP, AQ 플러스 BQ가 원문 A와 B를 직접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인 A 플러스 BP, A 플러스 BQ와 같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원문은 A와 B고 정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문 연산이에요. 자, 이때 P와 여기다 선생님 표시해 볼게요. P와 Q가 암호키가 됩니다. 그래서 P로 나눈 나머지 A를 그 다음에 P로 나눈 나머지를 합쳤을 때 이 값이 원문을 연산한 값과 같게 된다는 거죠. 또 A를 Q로 나눈 나머지란
네, 미안합니다. b를 q로 나눈 나머지를 합했을 때 여기 a 플러스 bq가 같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식 또한 안전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암호키의 개수를 늘리고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격자 기반의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의 방식에 비해 연산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연산 속도가 빠르고 격자 기반의 방식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과 또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한다는 건 앞에서 봤던 격자 기반의 방식보다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2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제한적 동형 암호는 컴퓨터의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이다. 자, 우리 제한적 동형 암호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네, 여기 제한적 동형 암호의 특징이 뭐였었죠? 특정한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다. 그리고 연산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1번에 1번에 보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산의 종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자, 2번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수학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네, 여기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2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자, 3번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데이터로 복호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 공개키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복호화 과정을 거치고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3번도 적절합니다. 4번에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원문을 특정한 정수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나 6번째 문단에 보면 네, 이렇게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키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해서 암호문을 만든다. 자, 암호키랑 임의의 정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원문에 더해서 암호문을 만든다. 우리 세 번째 문단에 있었죠? 왼쪽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 암호키와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네,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22번 부트스트래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트스트래핑은 네 번째 문단에 주로 내용이 나왔었는데 한번 살펴보죠. 부트스트래핑은 동일한 암호문을 연산할 때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시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르면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오류값이 막 올라서 한계치에 갈 때는 세 번째 문단 바로 위에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곱셈 연산을 많이 수행하면 당연히 오류값이 커져서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부트스트래핑도 더 빨리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네, 1번 선지는 적절하겠습니다. 자, 2번 부트스트래핑은 암호문의 연산 과정에서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진행된다. 자, 방금 선생님이랑 읽었던 부분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트스트래핑에 사용되는 암호키는 이전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요. 4번에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을 거치면 이전 암호화된 암호문이 복호화된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네, 이렇게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전 암호화된 암호문이 네, 복호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류값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네. 자,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추가된다고 했어요. 다만 그 오류값이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는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류값이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오류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 보죠.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은 여러분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고 니은은 CRT 기반 네, 완전 동형 암호였습니다. 한번 보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비트 단위로 암호문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 네, 여기 보면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일곱 번째 문단에 보면 CRT 기반은 네,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비트 단위로 암호문을 연산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원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커진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앞으로 넘어와서 자, 여러분 암호문을 만들 때 우리 암호문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암호키랑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문보다 암호문의 값이 크겠죠.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CRT 기반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눈 값의 나머지니까 당연히 원문보다 값이 작겠죠. 암호문이. 그러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원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크겠죠. 니은은 작은 거고.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암호문에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억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해서 안전성을 높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억 같은 경우도 격자 기반 같은 경우도 오류값을 추가해서 안전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도 일곱 번째 문단을 보면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오류값을 추가해서 안전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네,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곱 번째 문단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격자 기반의 방식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달리 수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니은은 기억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암호문을 연산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완전 동형 암호. 네, 완전 동형 암호였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 동형 암호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이렇게 두 번째 문단에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덧셈,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암호문을 연산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겠네요. 자, 24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문제고 뭔가 A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앞에 살펴보면 이렇게 6번째 문단 전체가 A로 잡혀 있고 지금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에 대한 설명인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거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응용하는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보기가 자세히 나오면 때로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은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를 활용하여 연산하는 과정이에요. 자, 원문이 두 개네요. 27과 자, 15 그리고 이제 덧셈으로 지금 이렇게 원문을 연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살펴보죠. 자, 그리고 그 원문을 나에서 암호화하는데 자, 우리 먼저 선지를 봤더니 가나 다라 이렇게 나오니까 위에서부터 차근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자, 원문 연산의 결과값을 암호키로 암호화하면 5와 4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암호화 과정을 보면 11과 13으로 나누잖아요. 27을 11과 13으로 나누고 15도 11과 13으로 나누죠. 그러면 이 11과 1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암호키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걸로 나눈 나머지를 암호문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41을 11과 13으로 암호화하면 그 나머지가 바로 암호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11과 13이 암호키니까 이걸 활용해서 암호화하면 나머지가 바로 암호화한 값이 될 텐데 41을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9가 되겠죠? 11 곱하기 3 하면 33에다가 네, 나머지가 33에 42가 되려면 9일 테니까 그 다음에 41을 13으로 나누면 역시나 40 죄송해요. 41을 13으로 나누면 13이 3번 곱해지고 거기에 39에다가 3을 더하면 42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나머지 41을 11로 나누면 나머지는 9, 41을 1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 될 테니까 5와 4가 아니라 네, 9와 3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나에서 각 원문을 암호화한 암호키의 개수는 총 4개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암호키로 지금 11과 13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암호키가 몇 개겠어요? 2개겠죠. 11과 13이니까. 그래서 4개가 아니라 2개. 자, 3번에 자, 그래서 이제 나눈 나머지로 암호문을 연산한 것입니다. 다에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은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이 지금 11로 나눈 나머지는 9가 되고 그 다음에 13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은 3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값은 다 11과 13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나누어질 테지만 더 작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라에서 암호키를 알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 원문 27과 15를 복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요 앞에 A 부분에 보면 즉 6번째 문단을 보면 그림 나온 바로 윗부분 보세요.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이랑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암호키랑 원문을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 둘 다 알아야 원문을 복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호키를 알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가 아니라 암호키랑 그 나머지 값을 다 알아야 원문을 복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가에서 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산 결과값은 암호문과 달리 정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 같은 경우에는 연산 결과값도 정수고 암호문도 정수예요. 그래서 달리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고 연산한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보면 자, A는 이루어지고 라는 표현인데,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뭔가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런 뜻인데, 1번에 달성되고 라고 나와 있죠. 달성되다라는 말은 목적한 바가 성취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 말한다 이 부분인데,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때 말한다는 의미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B에서 제시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시하다라는 건 뭔가 글이나 말로 드러내는 걸 제시하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나뉜다. 자, 완전 동형 암호는 격자비 기반, CRT 기반 등으로 나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된다 이런 뜻인데, 3번에서 분리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건 뭔가 이렇게 나누어서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일은입니다. 자, 오류값이 한 개치의 일은, 즉 다다르다 이런 뜻인데, 자, 4번에서 도달한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도달하다라는 말은 다다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 보면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할 때, 이거 만들어진다라는 건 뭔가 새로운 암호문이 생겨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결성되다라는 건 여러분 25번에 이게 보면 결성되다라는 건 뭔가 단체나 조직이 만들어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결성되다라는 말은 가끔 이렇게 단어 문제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